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직후 한 누리꾼이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자리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덕수 이씨 대종회와 충무공파 총회가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오늘 발표한다고 합니다. 고승덕 변호사님, 네. 한 누리꾼이 이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얘기 결국에는 종친회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이가 없죠. 이게 성폭력, 또 성추행 피해자를 관노에 비교한다는 거. 서울시 직원이 뭐 관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못됐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과연 이순신 장군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기사 나온 걸 보니까 관노라고 하는 건 그 개념상 남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 하면은 노는 남자 종, 비는 여자 종 이렇게 돼 있는데 관노 남자 종이죠. 그러니까 뭐 남자와 잠자리 이건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고요. 이제 연구한 결과 난중일기 분석한 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분석한 걸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관노의 집에서 잤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남자 종의 집에서 전쟁 중에 한번 주무신 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정말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엉터리 주장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던 정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을 묘사하면서 약간 이제 그런 영화 구성상 실제 있지 않는 그런 걸 에피소드로 이제 집어넣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935년도에 일본 학자가 난중일기를 해석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관기와 잠자리를 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퍼뜨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 이분은 일본으로 보면은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억지로 했다는 건 결국 이순신 장군의 명예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역사적인 업적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서 이순신 장군이 뭐 관노와 어땠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어떠한 뭐 주장 근거에 의하더라도 이건 관노랑 비교하는 거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청문회장에서도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과연 김 후보자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충무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네. 제가 이충무공을 현충사가 있는 아산 출신입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하면 최근에 이충무공이 난중일기와 관련해서 여자와 잠을 잤다 이런 허위사실을 보도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충무공 이순신이 난중일기에 여성 관노와 잠을 잤다 이렇게 잘못된 허위사실이 발표를 했었는데 그걸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사자 명예훼손 때는 유족 등의 고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가 공무원 실습 기간 중 비서실로 발령이 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문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부장님,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구급 공채가 된 이후에 실습 기간, 그러니까 15 연습 기간 동안에 발령이 났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 비서실에 15 출신이 오는 건 이제 전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2015년에 서울시청 비서실에 처음 근무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가 15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언론에서는 밑에 보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15일 때 발령된 건 맞다. 하지만 15일 때는 어디든 발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청 간부들은 글쎄 15가 시장실, 비서실에 근무한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비서실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 하나가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에 굉장히 이제 좀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그런 점에서 15 출신의 견습 기간에 비서실 발령,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 자체가 성추행 관련해서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뭐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15 기간에 비서실 발령 자체를 두고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군요. 김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이 2차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을 밝힐 걸로 봐요. 일단 서울시에서 민간 합동조사단 꾸려서 조사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위 조사도 이제 동의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마 인권위 조사하는 것만으로 이제 실체적 진실을 외부에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기자회견 중에 중요하게 좀 봐야 할 대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을 경찰청에 전달한 오후 2시 28분에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박원순 시장의 사망 이후에 계속 어떤 2차 가해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아마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가지고 있는 증거 중에서 굉장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결정적인 그런 것도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2차 기자회견을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인 측에서 아직은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